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한상혜 선생님 참여하셨고요. 그 다음에 윤미정 선생님. 저기 우리 기록하시는 홍재인 선생님 제 얘기 들리나요? 네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윤미정 선생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최은준 선생님도 계시고, 정국진 선생님도 계시고, 이혜경 씨도 계시고, 유정환 씨 계시고, 성규 선생님 이렇게 계시네요. 그래서 저희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분, 저까지 아홉 분이죠. 오늘 그 회의 방식은 퍼실리테이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퍼실리테이션 방식은 결국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회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 이것이 다양한 어떤 그 선택이나 결정에 있어서의 대안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어내고 선정을 하고 하게 되는데 우리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합의 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퍼실리테이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회의방에서는 경제 분야의 목표 개발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목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에다가 그 17개, 그러니까 이제 유엔의 목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엔의 목표,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각각들에 대한 세부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표라는 게 있다. 그래서 3층 구조로 돼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 목표는 그거에 약간 세부적인 목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지표는 이것들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 평가하는 측정의 도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에는 많이 수치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만들어야 되는 평택형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수치까지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경제 분야의 각각 이슈별로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과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일자리가 필요하겠다.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좋은 일자리를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청년들 중에서도 청년들이 이러이러한 미래의 사회를 이렇게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또는 인턴십이나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각각 저희가 진행 순서는 여러분들 각각이 3개 목표를 제시하게 됩니다. 각 분들이 3개 목표를, 경제와 관련된 3개 목표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서기 선생님은 그 7분에 대한, 8분에 대한 3개들을 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정리된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한 21개 정도가 나왔다라고 보면 우리 서기 선생님이 그 21개를 이렇게 공유 화면으로 이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도 이것이 참 목표로 설정이 됐으면 좋겠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을 각자 3개씩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많이 참여하시고 선택을 받은 것 10개를 처음에 선정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그 10개에 대해서 각각 1분씩 거기에 내가 이야기한 것이 들어갔다 그러면 본인이 이게 왜 평택에서 목표로 설정이 돼야 하는지를 갖다가 부연 설명을 1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부연 설명을 들은 다음에 우리는 또 다시 3개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10개 중에서 가장 선정을 표를 많이 받은 1번부터 10번까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5개를 정리를 해서 경제 분야에서는 이 5개가 중요하게 목표로 또 세부 목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그럼 경제 분야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되실 텐데요. 제가 화면 공유 하나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선정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경제 분야에서 7번부터 12번까지의 목표를 이해하기 수업이었었고요. 그래서 7번부터 간단하게 빨리 좀 살펴보게 되면 7번. 여러분들 경제와 관련되어서는 먼저 에너지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요. 에너지 이야기 중에서도 특히나 이 안전성이나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소외계층이라든지 연령대별로 또 뭐 노인계층이나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이나 해서 이 어떤 에너지의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보면 접근성, 안전성, 그 다음에 에너지와 관련되어서는 여러분들 청정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언급할 수 있습니다. 또 7번 목표와 관련되어서는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운송 분야와 접목을 시켜서 이 뭐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라든지 이 어떤 그 자동차의 뭐 매연을 어떻게 줄이다든지 뭐 이런 측면 환경과 접목시켜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8번은 일자리와 관련된 얘기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좀 어떤 일자리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자리 중에서도 특히나 양질의 일자리를 양적으로 많이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임금이 어떻게 균등히 공평하게 좀 그 내가 노동한 대가만큼 임금이 지급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들에 대한 일자리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청년의 고용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일자리와 관련되어서는 여러분들 권리자의 어떤 근로자의 권리나 안전한 근로 환경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반 시설 얘기예요. 결국은 경제가 성장하고 할 때에는 사회 기반 시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교통이나 에너지, 정보통신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R&D라든지 뭐 교통시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해지고 있는 건데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정보의 접근성 이런 것들은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꼭 뭐 몇 프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요 정도를 언급해 줄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평택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평택 상황과 앞으로 미래 사회 그다음에 이런 변화되는 환경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목표로 설정이 되어야 할지 이런 것들은 함께 논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얘기, 산업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10번도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성평등 쪽이 아니라 특히나 급여 부분이라든지 소득 부분 이런 거에 대한 불평등 해소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1번 그러니까 경제 분야는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평택 도시와 관련된 것들은 다 경제 분야로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거는 환경 아니에요? 환경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또 도시 문제로서 주거 환경으로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뭐 이게 경제 분야가 맞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평택의 이야기니까 다 도시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얘기, 교통에 대한 얘기, 문화유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 도시에 접근해야 되는 위기 관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이런 이야기들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 봅시다. 중지를 하고요. 먼저 어떤 분이 한
이 목표를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각자 3가지씩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경제와 관련되어서 뭐 일자리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도시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에너지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도 3가지 목표를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 유정아 선생님, 평택에서 이런 목표를 갖고 경제 분야에서는 좀 목표를 설정해서 이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슈가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환경 지속 가능 관리라고요. 세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하고요. 국가가 진행하는 혁신성장 추진, 신재생 에너지 확대하고요. 신재생 에너지 평택시가 확대. 네, 잠깐만요. 평택시가는 우리 지금 몇 개냐? 친환경 온실가스 감축. 네, 그 다음에 2번째가 국가 진행하는 혁신성장. 음, 어, 어쨌든 그 경제 발전의 혁신 성장, 네, 네. 경제 분야의 혁신 성장. 그리고 요거에 대한 미세먼지. 의미는 또 따로 세부적으로 이제 고민해 볼 수 있으나 일단 이렇게 던지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이렇게 아니 3가지로. 네. 미세먼지 감축이요. 그러면 평택시는 하나를 좀 빼주셔야 돼요. 신재생 에너지 아, 대신에 3개만 해야 돼. 3개만. 신, 아,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확대, 에너지. 요거 미세먼지는 빼고, 빼고요. 미세먼지는 누군가 또 미세먼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상현 선생님 앞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앞에 저로 유장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이슈 나왔던 것도 괜찮고요. 예, 예. 말씀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시설의 확충. 문화시설의 확충. 예. 문화시설인데 이걸 좀 경제와 관련되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이 뭐냐면은 일반 이제 우리 평택 지역이 음. 어떠한 지금 산업화 시설로 계속 확충이 되는데 거기에 예. 따라가지 못하는 어떠한 시민들의 문화의 향유 이러한 것들의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경제 지역의 블록화, 지역마다의 지금 뭐 포승이나 평택이나 또 뭐 새로 신설되는 공단이나 또 삼성이나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따른 그러한 경제 산업 시설에 어떠한 좀 체계화된 블록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하나만 더. 막 부연 설명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하나만 더 큰 주제 하나 던져주시죠. 하나를 더 한다면은 평택 시민들에게 예. 물론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고 예. 어떠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화된 조직 그러한 뭐라고 할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이 쓰일 수 있게 뭐 이런 거 어떨까요? 통합적 일자리 창출 시스템 구축 뭐 이런 것도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디 계시냐? 우리 이혜경 선생님.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우리가 현실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죠. 어쨌든 도시에 관한 공원 조성, 도시 환경에 대한 거지만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화학물질에 관련된 거 그런 거 한 가지 더 한번 제안해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하자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내용하고도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좀 이렇게 많이 보급하였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좀 보충 설명을 조금 이따가 또 하고요. 이제 정국진 씨, 국진 선생님 얘기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거를 예.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일단은 뭐 제 나름대로 좀 정리한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자리 나눔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보, 청년 일자리 확충, 예, 이렇게 일자리 나눔을 통한 뭐 이렇게 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경제 분야인데 뭐 그냥 미세먼지 감축, 도시공원 조성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다 뭐 그러니까 경제를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네. 뭐 우리가 뭐 명확하게 이렇게 나누자면 그 뭐 미세먼지나 이쪽은 좀 환경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경제 쪽을 갖다가 좀 연결을 시켜 볼 수도 있는 내용이고, 어쨌든 이 퍼실테이션은, 그리고 이 SDG는 통합적 사고이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들을 일단은 던져볼 수 있고요. 살을 붙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만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의 목표부터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네, 그 남녀 임금 격차의 임금 격차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임금 격차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해소. 예, 예. 맞습니다. 해소고, 그다음 지난번 이제 평택항에서 노동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렇죠. 안전한 노동 환경, 네, 근로 환경,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주 선생님, 큰 네. 주제 3가지 정도만 던져주시죠. 네. 지금 경제 쪽이라 예. 지금 상황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 격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영업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말을 하자면 자영업자에게 좀 뭔가 임금이나 임대료를 좀 적절하게 공생할 수 있는 건물주들에게 나라에서 지급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그거를 좀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 측면에서 이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이런 것들도 중요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네. 그거 하고 또 어떤 게 중요할까요? 정국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청년 일자리가 확장돼야 되는 부분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청년 일자리가 꼭 공무원이 아닌 좀 4차 산업에 맞는, 그리고 AI나 뭐 이렇게 최첨단 4차 산업에 맞는 그런 일자리가 확장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또.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청년뿐만이 아니라 실업자들의 교육이 전문적으로 나라에서 좀 이렇게 받쳐준다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 예를 들자면 강림, 뭐 컴퓨터 학원 이런 부분에서 그 결혼하신 여자분들도 거기서 6개월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 쪽으로 해서 취직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확장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이 퍼실리테이션 방식이 사실은 이렇게 이제 처음에 주제를 던져놓고 부연 설명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상현 선생님 아까 부연 설명도 조금 하셨는데, 이 한상현 선생님 3개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부연 설명.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시설, 도시에서의 문화시설이 왜 중요하고 좀 더 확충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 간단하게. 그 다음에 경제지역의 블록과 체계화를 어떻게 좀 필요한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 통합적 일자리 시스템 창출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필요한지. 우선 문화시설의 확충이라는 것은 평택은 지금 산업화가 계속되면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그 시설이라든가 또는 그러한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사회적인 어떠한 사람들의 질적 삶의 그러한 그 향상을 위해서 좀 필요할 거고요. 또 경제지역 블록화라는 것은 지금 물론 산업화가 되면서 농촌 지역에서 공업화로 이제 공장들이 많이 이제 몇 년 동안 많이 들어섰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 우후죽순으로 하기보다는 체계적인 그 2차 벤다나 1차 벤다, 2차 벤다 충분히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산업 체계 그 구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양질의 일자리 그 시스템 구축은 조금 전에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인원 사람들이 그 지역의 그 시민들이 그 일자리 적재적소에 적합한 분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지역의 교육 체계라든가 또는 뭐 직업훈련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충해서 지역에서 배출된 인원들이 지역에 있는 산업시설에서 적합하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거기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온실가스 감축은 요거하고 경제 혁신하고는 유정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유정원 선생님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말씀드린 거는 친환경 온실 감축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립환경과학을 주제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부천시 소재로 해가지고 식물을 도입해서 뭐 실내 공기 절충방으로 해가지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실 내에 뭐 벽면은 녹화를 시공하고 뭐 친환경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곳이 에 대해서 이제 지었던 부분을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경제발전의 혁신적인 성장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것이 우리의 평택의 이제 경제성장이 이제 구성되고 있는데 여기 혁신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부과해서 간단하게 5번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신성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경제적으로 사회에서 제공되는 거를 많이 보고 그거를 접해봐야 되는데 경제성장 같은 경우는 그러게요. 잘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오케이.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왜 필요할까요? 평택은 특히나.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 대기 추출물 있잖아요. 그런 공사장 같은 주변에 이제 대기가스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에너지 확대층에서 그거를 정화 과정으로 좀 그런 기계를 확대를 하던가 해서라도 환경적으로 좀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과제로서 좋은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어떤 선생님이죠? 우리 정국진 선생님? 일자리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라던가 울산형 일자리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는 기존 노동자들의 기존 노동자들이 이제 노사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일정 부분 자신들이 희생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광주형 일자리의 이제 핵심은 그래서 기존 노동자가 약간 희생을 해서 일자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준다. 네, 이게 핵심인데 이게
평택에서도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음. 예, 시도할 수 있을 것 왜냐면 같다고 청년의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뭐 남녀 임금 격차 해소나 안전한 근로 환경에 대한 것들은 많이 감을 잡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임금 격차 해소해야 되는 거는 그냥 동일 노동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뭐 성에 대한 차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은 당위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 안전한 근로 환경과 관련해서도 이 그동안 이윤을 앞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제대로 된 안전 시설은 가장 기초고 기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의미한 희생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연 설명에 대한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정해진 시간 동안에 짧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혜경 선생님 먼저 말씀을 해 주실까요? 네. 우리가 미세먼지 감축이 특히나 평택에서 왜 필요하고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까요? 지금 평택시에는 공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많잖아요. 특히 또 삼성 캠퍼스가 또 고덕 신도시에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공장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발생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에 또 위협을 주잖아요.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은 병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또 자동차 저감 장치를 설치해서 이제 우리 미세먼지가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예, 그런 것들을 좀 강화시켜서 네, 좀 좋은 환경을 만들었으면은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오케이. 요게 사실은 환경 쪽의 이슈랑 좀 많이 연관성이 있는 듯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 경제 분야의 에너지 쪽하고 조금 연결을 시키면 아마도 우리 교통이라든지 대중교통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 어떤 좀 친환경 쪽으로 갔을 때에 미세먼지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연결을 한번 시켜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원,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이것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도시공원 조성은 또 나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음, 많이 조성을 하면 음, 환경적으로도 많이 좋아지잖아요. 음, 환경이. 그래서 그런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평택시에서 그런 공원 조성을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쁜 유해 물질들이 많이 지금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우리 평택시가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우리 예경 선생님 환경 쪽에 조금 더 관심 많으신 것 같아. 아니, 그렇진 않았었어요.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예, 예. 저는 이제 거기 외의 것을 또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네. 이게 사실은 다른 것들하고 좀 통합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 공원도 좋은 공원이나 도시숲도 사실은 11번의 경제 쪽하고 연결이 되기는 하는 것이고 사회하고도 네. 연결이 되는 것이고 하니까 우리 저는 혹시 또 성주 가정주부다 보니까 음, 이제 세탁세제라든가 주방세제 같은 거 그런 음, 것도 조금 친환경 쪽으로 바꾸고 이렇게 적게 사용함으로써 수질 개선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목표를 개발할 때에는 평택형 SG 목표를 개발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다른 지역의 SG 목표 개발 같은 경우는 한 100명에서 300명씩 토론회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시간이 뭐 밤새서 토론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또 합의해서 몇 개를 또 추려내고
뭐 이런 토론회뿐만이 아니라 또 뭐 전문가 토론회도 있고 해서 다양한 어떤 경로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지역의 SDG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SDG 개발을 하는 어떤 퍼실리테이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희가 다음에는 이 코로나 환경을 조금 극복을 해서 좀 환경이 좋아지면 오프라인의 토론회를 조금 많이들 참여하실 수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참여하실 수 있어서 또 좋은 SDG 목표를 개발을 한번 가져볼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고요. 다 이제 마무리를 저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사실은 내놓은 거에서 10개를 또 압축하고 또 5개를 압축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내놓은 아이디어들, 대안들이 몇 번까지 있죠? 지금 8번 넘어서 어디까지 갔죠? 15번까지 가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 여기에서 요거는 평택에서 목표를 좀 삼아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세 개를 채팅방을 통해서 이 3개를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시면 채팅이 있어요. 채팅. 밑에 있죠. 밑에 채팅. 여기 채팅에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렇게 좀 아래 위로 이렇게 15개를 쭉 보실 수 있게끔 우리 서기 선생님 이렇게 15개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3개를 선정하셔서 채팅방에 번호 3개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번 부연 설명도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도 한번 하셔서 시간이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요 15개 중에서 3개만 선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채팅방을 통해서 본인이 평택의 목표로 또 이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는 그 평택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3개씩을 채팅방을 통해서 선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정님, 정국진님, 유정환님 체크해드렸습니다. 윤미정 선생님도 지금 됐고, 정국진 선생님도 3개 했고, 유정환 선생님도 했고, 이혜경 선생님도 됐고, 어떤 분이 안 되셨나요? 우리 한성현 선생님은요? 1, 2, 3번으로 해주세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예. 다 참여하셨죠? 2개 뽑힌 건 좀 많네요. 응? 2개 뽑힌 건 좀 많고 3개 뽑힌 거 하나 있고. 2개 뽑힌 건 많고 3개 뽑힌 게 지금 3번.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그 밑에 칸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저것만 한 표 나온 거나 앞 나온 것만 삭제를 한번 해보죠. 그럼 6개 나와요. 6개 중에서 지금 이게 3개가 나온 게 3번이죠. 여러분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 분야에 대한 목표를 포괄적으로 한번 선정을 해 봤어요. 우리 오늘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것은요. 일자리 창출인데 특히나 이 일자리도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게 일자리가 그냥 막 늘려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행정과 또 그 인력을 공급하는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적대적소해. 그러니까 어떤 그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에서의 갭이 발생되지 않게끔 이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적재적소의 사람들이 잘 배치가 되고 그래야 되는 것에 대한 필요성, 일자리와 관련된 플랫폼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문화시설과 관련된 얘기들은 예전에 우리가 시민토론회를 한다거나 할 때 항상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우리가 경제 성장하고 했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이 문화도시가 많이 좀
문화도시, 그러니까 성장하는 도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문화 인프라가 많이 조성이 됐으면 하는 시민 의견들이 굉장히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라서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청년의 일자리, 그 다음에 또 그 일자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의 전문 교육, 신재생 에너지, 뭐 대기가스 감소, 이런 것들이 오늘 얘기에서 논의에서 중요하게 나왔던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우리가 경제 분야에 대한 그 목표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서 개발을 해 봤고요. 이런 거, 요게 오늘 우리 경제 분야에서 회의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은 통합룸에서 우리 이 서기를 맡아주신 우리 홍정인 선생님이 우리가 요런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게 나왔다라고 발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우리 통합 룸에서 다시 회의방에서 뵙도록 합시다. 3분. 그 경제 분야에서 결국은 일자리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청년의 일자리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요. 산업 자체도 이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 특히나 변화되는 환경에서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산업이 만들어져야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쪽에서의 사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청년의 일자리, 미래 사회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어떤 R&D 기반이랄까, 또 그쪽에 역량과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 이런 거를 통해서 청년의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나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근데 사실은 이 사회에, 평택 사회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해야 하는데요. 최근에 뭐 평택의 브레인시티나 이런 곳에서 우리 연구단지들이 좀 만들어지고, 그 카이스트나 삼성전자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연구된 것들이 결과물로서 평택에서의 산업에 적용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일자리에 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청년들에 대한 교육이나 능력 개발을 통해서 일자리를 이렇게 매칭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 저 위에 3번에서 얘기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고 산업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갭을 줄이고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지역의 경제 성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일일 듯 싶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있지만 이 지역에서의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 조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오늘 회의의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분야를 교수님, 얘기를 하긴 하지만 결국은 또 환경과 많이 경제를 연결시키는 그런 것 같아. 또 우리 어떤 선생님이 또 좀 교수님, 윤민현 선생님, 예. 네네네.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 전부터 저는 생각한 게 있는데, 중학생들 한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이렇게 됐을 때 인생 수업식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어려서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되고 싶은지 이런 거를 생각하게끔 하고, 직업을 이제 뭐 팀식으로 해서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만약에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쪽 이제 뭐 판사면 내가 만약 판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데 의뢰를 해서 가서 아이들이 거기를 보면서 이제 내가 뭘 해야지 이제 그게 될 수 있구나라는 느끼면서 나아가서 커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내가 뭘